컨쇼 교육 주간 뉴스, 대한민국 교육 기사 및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뉴스 8월 첫째 주 대학 입결을 분석하실 때 꼭 보셔야 될 체크 4가지가 있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한 가지를 더 얹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할 때 중점사항 4가지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고요. 그거를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4가지 확인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출기출을 확인하랍니다. 이게 이제 입시 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교과전형, 학교장 추천처럼 이렇게 등급에 대한 부분과 환산 점수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단순하게 입결이 이렇구나 라는 걸 보기보다는 우리 학생이 그 대학교 그리고 그 전형에 지원했을 때 얼마나 유리한지, 산출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학교마다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계산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등급대 아이가 지원을 하더라도 환산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산출된 데이터들을 환산 점수로 보다 보면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유리한 대학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환산 점수를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다 계산해야 되나요? 최근에는요, 저희 컨쇼도 마찬가지지만 전문 업체들은 이런 환산 점수를 통해서 수시에 대한 대학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컨쇼 같은 경우는 수시 5.2혁명을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우리 아이 성적표를 입력해서 환산 점수를 구했을 때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예측 데이터를 통해서 유리하게 형성되는 대학이 있다면 체크해 놓으셨다가 지원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경쟁률 확인은 필수입니다. 맞아요, 중요합니다. 3개년을 확인하는데 솔직히 3년치는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한 2년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경쟁률에 대한 이 부분이 좀 퐁당퐁당 현상이 일어나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해는 높아졌다가 어느 해는 좀 낮아졌다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그 흐름에 대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인기학과인지 비인기학과인지는 솔직히 경쟁률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학과가 어느 정도 정해놓은 상태에서 움직이지만 교과전형이나 논술 같은 경우는 저 경쟁률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보거나 아니면 학과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블라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 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대학교가 접수에 대한 부분이 7시에 마감이 된다면 경쟁률을 7시까지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보통 11시에서 2시 정도가 되면 블라인드라는 걸 쳐서 더 이상 지원하는 아이들의 경쟁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작년에 10대 1이었어요. 그런데 블라인드가 형성되는데 벌써 9대 1, 10대 1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더 들어와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입결이 되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쟁률을 확인할 때는 작년 경쟁률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걸 기준으로 이번에 아이들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블라인드가 쳐졌을 때 어느 정도 비교 집단을 통해서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또 봐야 되는 건 충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데이터라고 하는데, 충원은 인원이 아닌 비율로 살펴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저거는 시간 남으시면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충원은 비율이 100%, 600% 그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2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저 충원이 생각보다 예상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어느 해는 한 바퀴 돌았다가 어느 해는 2바퀴도 돌고요. 그런데 2바퀴 돌았을 때가 입결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등급대를 형성했는지에 따라서 충원을 통해서 정말 점수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점수가 안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 충원이라는 거는 분석을 했을 때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생각보다 분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진짜 할 게 없네 그랬을 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번 보면서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등급대의 움직임이 좀 이 정도까지는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저기에다가 많은 시간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별로 다른 교과 성적의 의미를 좀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전형별로 아이들이 선발하는 이런 대학교가 평가하는 요소들이 좀 차이가 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저 입시 결과 있잖아요.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발표한 그 입시 결과는요, 단순하게 합격한 아이들의 등급을 계산을 한 건데, 그 안에는 뭐 원점수나 편차나 평균, 그리고 학교 수준이나, 그리고 뭐 이수단이나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 데이터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진짜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평균을 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 평균만 가지고, 입결만 가지고 지원하시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 전형별로의 어떤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수치가 나타내는 의미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대신 논술도 마찬가지긴 해요. 솔직히 논술도 입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는데, 제가 제일 중요로 하는 전형에서 입결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라는 전형이 있다면 그건 학교장 추천이나 교과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과 교과 전형은 진짜 학생의 내신 등급을 환산 점수를 통해서 줄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에 대한 어떠한 입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선을 마련하는데 입결이라는 기준선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형별로 다른 교과 성적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교과 전형을 지원하실 때는 일단 아이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입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서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4가지고요. 여기 하나가 빠진 게 있어서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건 인원 변화입니다. 작년에는 4명을 뽑았는데 이번 연엔 10명을 뽑는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뒤로 빠지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결에 영향을 줍니다. 인원이 적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10명 뽑던 학과가 5명을 뽑는다는 건 2분의 1 반으로 줄인 데다가 만약 경쟁률마저도 높아진다라면 작년에 기준을 잡았던 입결보다 높아질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인원에 대한 변화와 저 경쟁률에 대한 부분은 2개를 같이 잘 분석을 하시면은 수시 대학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요. 저 인원 변화 같은 경우는 경쟁률과 함께 볼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가 10명을 뽑다가 20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낮아진다? 그러면 작년보다 입결에 대한 부분이나 수준의 학생들의 수준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잘 체크를 하시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컨슈에도 교육정보 뉴스 신문기사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